개가 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4차선을 2차선으로 좀 차선을 축소해다 보니까 여러 불편이 나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진상에서 보시면 우선 박달재 저쪽 충주에서 제천방은 그 박달재 앞에서부터 계속 그 안내를 이렇게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게 경매 그 사고가 갖고 나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8월 말 공사 지금 약속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앞서서 야간 작업을 해서 불편을 좀 최소화하겠고, 지금 하고 있는 그 4차선, 2차선 25일 정도에 다시 조금 돌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죄송해라는 말씀 드리고, 주민들께 하여튼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보여드리더라고요. 오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박이 가장 큰 문제는 공사준에서 원박 그 본동으로 차가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중간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차들이 다 저기 원박 공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원박 자체가 통제가 불능이고, 그 다음에 공전상거리로 들어갈 때 저 아래 저기 숫담에서 좌회전을 유도를 했을 때 기존 차량들이 다 글로 또 차가 막히니까 진입을 해가지고 공전 사람들도 글로 들어갔어.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있는 도로를 이용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있는 도로를 원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받으려고 인정해서 돌린다고 하는 치더라도 실제로 국기를 공사 현장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쪽 그 본선만 저기 2차선으로 통제해 놓고 사용을 하고 맥히든 말든 사용을 하는 거를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제가 인정을 못 해드리고, 실제로 국길 자체가 충분히 그 가변 차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원주민들이 또 반대한다고 이제 물론 말씀을 하겠지만, 원주민을 반대한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마음을 열어주면 반대를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위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돈 얘기해서 발전기를 내놓으면은 그래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에 그런 어떤 그 충분히 가변할 수 있는 차선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 턱하기를 할 때 그 공사 차량이 움직이게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그냥 그 계속적으로 병목 형상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자꾸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그 충주 국도관리사무소에도 요구를 했듯이 그 후에부터 그루빙 작업을 요구를 했었고 안전턱 시설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그 안전방지턱은 안 되지만은 안전방지턱에 상응하는 그 페인트로 노란과 하얀거 이렇게 칠해놓으면 안전지대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듯이 이게 사실 습관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면 사람이 무의식에 100km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발을 올려놓기 때문에 80km 감속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사고가 좀 덜 나는데, 이따도 현장에 또 가보시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아래 지금 경막 현장 지점이 유선으로 카브를 끄고 내려오다 그냥 직선으로 내려 꽂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한 지역이다 보는데도 공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은 그 방비책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신호수가 또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했던 것도 신호수나 더 보강을 해주시고, 신호수가 빨간 깃발을 눌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안전문을 계속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호수가 이 빨간 깃발을 바람에 불어버리니까 무거워서 핸들링하기 힘들고, 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아닌 게 또 연세 지극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액션 취하는 부분이 늦어지거든요. 좀 경비가 들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에서 신호등을 계속 낮에도 경광등이 들어오게끔 해서 인지도를 높여줘야지 차량이 감속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신호수가 서 있을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내려오는 차선은 저쪽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야지만. 근데 올라가는 충주 쪽으로 가는 거는 2차선에 서 있기 때문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를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반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그루빙을 작업을 다 해놓는데 왜 이게 국도는 안 된다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고속도로에 가면 우리가 얘네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은 수많은 차들이 유도를 해줍니다. 그죠? 뒤에서 그냥. 물론 도로공사가 돈이 많고 적정이 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은 앞에서 턱하기 공사를 긁어내는 공사를 하고 다시 덧싱을 할 때 보면은 한 10여 대 정도가 계속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유도를 해주지만은. 근데 그거 여기는 한두 대만 있으면 그 유도 차량 한두 대만 있으면 충분히 식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은 공사를 계속 강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일단 또 나중에 이건 본론에서는 벗어난 얘기인데,
공사를 하면 피해를 본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감지를 하시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로만 예상을 하시지 그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먼지 난리죠. 시끄럽죠. 앞으로 발표하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이런 사소한 일이 찌어져 이렇게 지금 무방무상태로 가다 보면은 더 큰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대화로다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대화가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는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 우리가 10개를 요구하면은 하나는 더 해줘야 되는 게 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10개를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설치된 거는 2개,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10가지를 요구했으면은 최소한도 한두 가지 경험이 많잖아요. 공사 경험이.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 정도 하나 더 해주면은 경비도 별로 안 드니까 하나 더 해주면 주민들이 좀 만족하겠다, 안심하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뭐 원청 따로 뭐 하청 따로 뭐 지역본부 따로 다 있으니까는 다 나몰라라고 뒤처지는 것밖에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막 민원이 자꾸 생기고 싫은 소리를 하고 바쁘시려고 위원님도 오시고 시장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지만은 뭐 물론 국민들이 오라면 오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런 모양새를 꼭 보여야 되겠냐고요. 저희들이 우리 저 시의원님 당선자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특별한 대책이 사실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수단인 얘기죠. 우리 송강호 위원님이가 해결을 못해주고 이제 뭐 청와대 민원을 이제 접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말도 더듬어지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 한 달 반이라는 공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 터널 공사까지. 그러면 이거 말고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 저희 여기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원주민이 통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오후쯤 되면 또 이제 벌거지 칠 겁니다. 내려오는 쪽에 올라오는 쪽에 길이 막혀가지고 난리치면은 그 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을 거예요. 5분이 가는 길을 막 20분, 30분이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대도시 서울도 아니고 이게 뭐 평상시에 교통량이 이렇게 많은 그 골목길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에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막 차가 막 200m, 300m 늘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공사 현장 사람이면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고 내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입장을 전혀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여기에 몇 년 동안 공사만 하고 이 사람 가면 그만이에요. 여기 뭐 애 들어오고 안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평생 살 사람들이고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나중에도 후세들도 살 지역이거든요. 고향이거든요. 근데 물론 좋은 시설을 하고 오시면 고마운데 당장 피해를 보는 게 당장 좀비가 나오면 아프잖아요. 쓰레기 있고 골마 터지기 전까지는. 근데 골마 터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굶을 대로 굶었으니까 감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 의원님도 오늘 토요일이지만 이렇게 모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토요일날은 다 업무가 안 되잖아요. 다 놀아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해 높은 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연락만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만 말아버리니까 답답해서 또 이렇게 또 송 의원님이 또 자리하고 시간을 마련하셨으니까 좀 뭐 본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단장님하고 좀 오늘 좀 확답을 주시고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겠다 안 되는 것도 좀 대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원이 해결되는 거지. 뭐 원리 원칙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뭐하러 모여가지고 맨날 시간 뺏기 많은 사람들이 그 아쉬운 점에서 여기 뭐 오늘 어차피 소방서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오시게 된 이유잖아요. 지금 차가 많이 막혔어요. 우리 어제 우리 홍의원님과 얘기했지만은 터널까지 만약에 막히면은 터널에 매연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에어컨에서 더위가 다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차가 불이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까? 철도본부하고 저기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건설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시장님이랑 위원님 책임일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불명예는 위원님하고 시장님이 불명예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식한 놈들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나씩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제천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열받게 만들고 화를 지금 우리만한테 어제 되게 혼났어요. 제발 당신 나서지 말라고. 나들한테 혼나면서 또 나와서 이런 또 여기 되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대표님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저희 단장이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은 좀 불편할 제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정말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또 그리고 38번 국도의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느꼈지만은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임시시설을 저렇게 해서 차선을 축소를 하다가 보니 저희들이 크게 못 봤던 것이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조금 간과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면서 저희들 또 하나 좀 생각을 했던 것은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제천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협조는 되겠지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 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해 지금 계속 파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장님이 제시했던 부분 중에 여기에서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yes, no를 답을 드릴 일이 제가 몇 가지는 있고 또 하나는 좀 검토를 해봐야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총육도하고 하든 협의를 해서 아까 작게는 봤을 경우에 루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프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신호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불편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위치라든지 잘못됐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안전 차량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문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드려야 될지 사실 개항이 잘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요. 아까 하늘에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사고의 문제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여기에 접목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이라든지, 다음에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현장에서 그런 일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그 사안으로 저도 받아들였고요. 근데, 하여튼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간다. 제가 여기 살아도 피해는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공사 안 하면 먼지도 안 일어날 거고, 차량도 적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소를 하자. 그거보다는 이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하나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좀 얘기를 하심이 좀 좋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현장 사무소에서 이제 간담회를 돌리고 공연 그때는 이제 달동자 신분이었어요. 우리 공연이 시어 달동자님이 제안을 해서 이제 두 번 이제 간담회 한 번은 못 가서 용사동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나도 먹고 살아야죠. 아무리 동네를 해도 그때만 해도 동네까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말씀드려요. 근데 저번 주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본선에서 내려올 때 옆에 지선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촌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농도 들어가는 데 있고 하고 많은데 이 제천에 사는 시민들은 대부분 이제 바깥자라는 데로 왔다 갔다 해서 길을 어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회를 좀 해요. 같으면은 밀리면은. 근데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의장님이 차가 가는데 나는 의장님은 몰라. 근데 의장님 차 가. 저기 몇 킬로인데 갔어. 그러면 저기 길인가 보다 쫓아 안 되니까요. 뒷차가 꼬라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박 길을 본동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본동에
그 본동길이 한 2km 좀 더 돼요. 한 2.4km 되거든요. 본동 길만. 그게 2.4km보다 길이 확 막혀버리는 거니까 동네 사람이 요 앞에서 여기에도 물만도 못 보고 가는 거야. 차가 꼬리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화가 났던 부분이고, 그거는 더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저기 연방기 우리 저기 관장님 감독이 와 계시는데 저분들 이제 그런 쪽이 잘 하시는데, 여기서 공전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유도해서 고길로 올라가서 공사 현장 앞으로 해서 이제 박사제 옆에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원래 박사제 옆에 좌회전은 건 불법입니다. 거기는 경찰도 계시지만은 거기 좌회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길이 그렇게 되면은 좌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 다 좌회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길이 막힌다는 게, 이쪽에 길이 막히면 이 길이 다 일로 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소위 말하는 과성결을 설치하든지 맨 처음에 공사할 때, 포스코 돈 많은데 뭐하냐? 너네 과성결을 설치 넘겨라. 이란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제 생각도 아무나 그 답변 자체도 없었어요. 과성결이 우리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움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여서 아치를 넘기면 되는데, 물론 3개월이나 짧은 공사기간이니까 거기다 몇십억을 들일 수는 사실은 없겠죠. 이해는 해요. 그러면은 그 대한도로를 옆에 가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차선 9기를 이용하고 내려오는 길은 뭐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거는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통제를 해가면서 가속 방지턱이 있으니까 가속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사무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텁하게 하다가 거기 그 공사 현장 차량 다니는 길하고 그 신호등 갓길이 있어요. 갓길이. 근데 갓길을 그 신호등 뒤쪽으로 보면 전부 다 뒤로면 충분히 거기는 승용차는 다닙니다. 저도 차 거기 사고 났을 때 우위를 빠져서 잘 다녀요. 저도 뭐 그 길을 잘 아니까. 그러면 거기 갓길하고 그다음에 뒤에 지금 공사하려고 파는 길을 정리를 해가지고 2차선이 확보되거든요. 공간이.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돌려서 우회하고 내려오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도로 2차선하고 이쪽 2차선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은 이쪽 2차선 내려오는 걸 확보하시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주고, 그 아래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결을 봐서 글로 차가 유도시키고 하면은 이렇게 교통사고도 안 나고 정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게 큰 실수를 하신 게, 단장님하고 저하고 결론은 똑같아요. 왜 이걸 휴가철을 마무리해서 이 공사를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주민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천을 방문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무시를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 가서 아부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도 절대로 이때 공사는 안 되는 건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는 틀린데, 일단 충분히 고려하고 하시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 전부터 꽂혀서 안 되지, 도로공사에서 또 도로관리사무소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맥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걸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공사가.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란 얘기죠. 화가 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주민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일이라도 어떻게 공청회 한다고 딱 말만 가지고 어떻게 딱 해놓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내일 모레 이거 현수막 딱 붙여놓고 내일 모레부터 공사하니까는 2차선 맞고 2차선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아쉽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야. 통보식으로 어떻게 협의를 한 겁니다. 전혀 아니죠. 국도를 이제 총괄 관리하는 소장 입장에서 우리 충주국도관리사무소는 이제 제천 등을 비롯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우리 이장 대표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물론 사업 주체가 이제 철도시설 공단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지금 일찍 와가지고 바퀴 돌고 왔습니다. 자선 추가 확보 좀 하자라고 생각 때문에 지금 그 반대편에 조그만 그 이사님 다녔다는 그 길, 그것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 뭐 휴가철이고 다 좋습니다. 뭐 시기가 적절을 안 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저는 모든 것을 좀 보완을 아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완을 하고 나니까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길을 2차선을 3차로로 만들어가지고 한 차선을 다 만들어준다고 해도 열흘 후 정도 되면은 그 길을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차선을 일로 돌려놓고
그럼 열흘 동안에 3차선 쓰기 위해 가지고 뭐 통행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흘 후에는 거기에 또다시 복구를 씌우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8월 말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연락을 받고 어떡하든 야간 작업을 하든 어떡하든 일주일 정도 당겨라. 그래서 현장하고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계시니까 일주일은 당기겠습니다. 어떡하든. 본부장님,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브루딩 이후에 저기 국도에는 좀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루빙 그 설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그루빙 그 자체가 야간의 수법이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터널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내에 설치하는 그 소리 자체도 시민의 그 민원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뭐 비용만 들이면은 뭐 설치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야간에 아마 그 소음 때문에 그 바로 그 제거를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아니, 혹시 그거는 그 공사하는 동안이라도 일단은 저희들 거기 어디서 그게 지금 그 장치 그 시설이 필요하냐면은 현장 아시잖아요. 그 바깥에 올라가는 고기 그 육교 있죠. 육교 그러니까 저에 감시 그 속도 카메라 지나서 그 다리 지나고 육교 지나면서부터 거기가 이제 좀 내려마시고 이렇게 내려서 올라오다가 내려치는 데거든요. 거기서 좀 속도를 유지하지만 그 신호등 지나면서 이제 좁아지는 데에서 이제 안전성이 잘 담보되기 때문에 신선으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는 덜 할 겁니다. 울림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100km짜리가 순간에 80km 사실 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어도 임시방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양쪽 차. 왜냐면 지금 큰 차들이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작은 차들이 문제가 위협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하는 거지. 평상시에도 거기가 엄청난 사고는 안 났습니다. 위험할지언정. 거기가 좀 목숨을 달고 자유전 보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차 거기에 흉하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힘이 어렵더라도 그거를 뭐 촘촘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냥 중간중간 뭐 한 5m 간격으로 한 4줄, 5줄 긁어놓으면은 그게 소리 크게 안 해요. 따락따락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큰 뭐 소리 나는 거 아니 그거를 좀 시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지턱에 준하는 그 도색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좀 진하게 좀 해주세요. 진하게 좀 해주시면 좋죠. 그것도 이제 저희 소장님하고 조금 상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도 뭐 박시한 건 다 박사가 아닌데, 통합적으로 보면은 내리막에 이걸 설치하면은 가다가 오히려 저기를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사고의 요인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요구하냐면요. 충분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속도 단속 카메라 때문에 모든 차들이 거기서 80km 안으로 갑니다. 한 60km, 실제로 60km 본 차도 있어요. 근데 보통 79km, 80km 지켜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그냥 그거 지나면 그냥 습관 무의식적으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는 아니 우선을 속도를 60이나 이렇게 더 제한을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그룹 설치라든가 뭐 신호등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그 관할 경찰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도로 시설을 하는 것도 뭐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 소관 그 관청이 도로법이라든가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또 하나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도 경찰 어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힘드셔도 오늘 내일 중에 하늘이 오셔야 될 거예요. 토요일에 월요일에 실천이 할 수 있게. 이성지 벌써 그게 우리 제천시청에서는 그 공사하기 전에 건설과에서 그 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문을 보낸 줄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전혀 그 고려하지 않고 공사업주나 그쪽에서는 벌써 그 착공하기 전 공사하기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하나도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랬으니까 이런 그 불미스러운 계속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천시청에서는 그 이런 교통 체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의원님까지 토요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행정기관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이런 내용을 좀 보냈어야지. 보냈는데 또 전화도 수차례 할 텐데 이게 이루어지기 않죠. 지금 사실 이것은 제일 큰 문제는 시공사에서 주민선회가 없이 시작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고 지금 뭐 긴 얘기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차선이 그 공사가 끝나면 휴가철에 양차선을 다 우측 차선이 끝나면 우측 차선은 덮어놓고 차량을 4차선을 다 확보해서 보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여기는 원래 공사를 안 해도 다 막힙니다. 막히는 도로인데 지금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정체가 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주말이라도 경찰관에서 사이끼들을 다 막아줘야 된다.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터널 화재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그 터널 화재가 발생했을 때 47명이 죽고 수십 대의 차량들이 동시에 다 불탔습니다. 근데 이 터널 안에서 사고 났을 때 차량을 어떻게 이동시킬 건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들을 지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에 우리 소장님들하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 철도관리공단, 그 다음에 국도유지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제천시청 다 제가 대책회의를 하자고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경찰관서하고 우리 파출소장하고 몇 분만 계속 가서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일개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휴가철에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것까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제가 어제 그래서 시청에 우리 안전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은 4차선을 그대로 이 휴가철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사이길로 휴가 차량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것. 그것이 일단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휴가철을 넘기고 나면 다른 부수적인 설치나 공사 없이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공칠부가 나오고 지금까지 하루에 한 건 정도 평균을 치면 저기 이제 6월 9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한 건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정확치 않은 숫자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요새 이제 경미한 다 보험 처리로 되게 많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생 보고를 띄워서 사고 처리한 거는 지금 8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협의하고 가고 기도하고 이런 걸까지 하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하고 한 30여 건 정도 약적인 숫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4월 초파일 때도 연휴가 또 5일, 6일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4개 차로가 다 양방향 통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군의 학달용 휴게소까지 차량이 제철로 5인 방향이 정체가 되고 또 다음날 충주 쪽으로 갈 때는 저희 파출소 앞에까지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이제 신호 없이 쭉 넘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신호들이 몇 개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냥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차선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개 차로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 정체 구간이 2배로 늘어나고 또 이제 아까 여기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약간 좌하고 내리막에서 좌하고 되면서 서로 머리를 뒤밀게 접촉사고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협의를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를 경찰과 했기 때문에 제가 2월 말께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 얘기했지만 차선은 최소
3개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제 집중하는 걸 2개죠. 또 일요일에는 주기적으로 가는 걸 2개죠. 이 정도는 했어야 그래도 차가 많이 밀릴 건데, 그걸 아까도 뭐 선생님이 계셨지만 38국도가 차량이 많다는 걸 알지만 이 정도인 줄은 심각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큰 문제고요. 지금도 어떻게든 차선 1개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정체되는 거예요. 적어도 안전시설 보강은 사고는 좀 줄일 수 있겠는데 접촉사고는 그건 맞겠지만 차량 정체는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도 했지만은 사실 이번에 시행하는 이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도 전문가도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했다, 할 거를 다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기관들끼리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현상은 이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어디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에까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떨 것이냐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다 모이신 이유가 과거에 했던 게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 어느 분이 4차로를 가지고 가고 휴가철 이후에는 공사를 하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야, 예를 들어 9월 추석 이후에 하자든지, 그래야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대회를 언제까지 4차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음 부분 공사를 할 때가 휴가철을 피하자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한을 좀 줘야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은 의원님도 상당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당겨라. 1년이라도 좀 당겨주라. 이런 주문을 저희들한테 계속 하고 계신데, 저 부분이 얼만큼 늦춰가지고 전체적인 개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미묘한 부분도 차이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까지 휴가철 지나서도 겨울에 하자든지,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 매년 휴가철 때 보면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립니다. 특히 이번에 공사 때문에 차가 더 밀린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함이라든지 공사하면서 어려운 것도 다 많지만 조금씩 양보하시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부족해 해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경찰서에 통보해서 교통통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소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수조치 단지 체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터널 관리사무소가 터널 입구에서 그 사무소 자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차량 정체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폭염에 의해서 지난주에도 이미 사고가 났었죠.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노선버스가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공사로 인해서 정체 기간이 길어지고 에어컨이나 이런 걸 가동하면서 터널 안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 하는 것은 좋지만 차량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죠? 차량이 양쪽으로 꽉 차 있을 때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합니까, 그죠? 경찰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한번 좀 공사 관계자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를 앞에 어떻게 빼고 뒤로는 어떻게 빼고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이것들을 준비해 놓자는 겁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정체 길이가 제가 생각하기에 10km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하나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셨지만, 초기에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더 좀 보완을 해달라.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철도관리공단이나 국도관리사무소로다가 이게 올라가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시민의 그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 주민 조치 다 했다. 협의 다 끝냈다. 경찰서에서 이걸 허가를 했으니까 우리는 공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 매일 사고가 났습니다. 매일 사고가 났고 지금까지도 제가 공무원을 해도 수시간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선 그 뒤에 조금씩 개선되고선 지금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좀 더 공사할 때 먼저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사 기간을 그렇게 많이 유출하는 게 아니라 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열흘 정도만 휴가 아주 집중 기간을 열흘 정도만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을 하던 20일을 사인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소장님, 현장 소장님이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이것이 위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게 그 처벌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늦춰도 좋다. 그 공사 기일을 연장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달라는 일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모이고 같이 논의를 하는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듯이 주민들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건설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주민들의 안전, 생존권, 지역의 또 발전 이런 것들을 현역 의원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다 공유하면서 추진하는 문제가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주민자치단체, 주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천이 이제 관광도시는 막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관광도시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나머지 어떤 환경도 다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이 요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언안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이 사고가 자칫 잘못해서 제천에도 불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파괴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단 한 점이라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강호 의원께서 누구보다 더 관심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시정을 떠나서라도 시정한 제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사를 소통의 창구로서 충분히 양쪽을 다 속도와 개발과 또 현상 인지를 같이 공유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테니까요. 제천 시청과 저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공사를 연기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는 게 원하네요. 주민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일주일 단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날짜상 보면 8월 30일까지 남은 날짜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죠? 50일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일주일 땡기면 4일, 3, 4일 되고. 근데 주말이 며칠 있겠냐면 거기에 3분의 2가 주말이에요. 3분의 1이 주말이에요. 저는 휴가철에 반 이상이 이제 아주 보이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유적으로 통계를 또 어차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주민이 들어갈 때 그것만 확보해주면 되는 거고 경찰이 됐든 본부에서 되거나 그거를 담보하지 않은 이상은 참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단축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병원을 가고 농산물에 오이 팔러 가고 호박 팔러 가고 야채 팔러 갈 때 통제를 받고 시간이 걸리면서 해서 경매 시간에 제대로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손해를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우리 시장님 말씀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그냥 거기서 땅 파고 그냥 살면 돼요. 땅땅하시죠. 동네에서. 근데 이틀에 최소한도 우리 7번, 8번은 왕이 통해가 섭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고 버스를 타든 차를 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5분이면 동양읍소로 와서 일을 보고 농약사회가 농약을 사라고 가는데 농약 한번 사러 나오면은 이게 1시간 걸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한장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한 점이 가장 큰 거예요. 이동 경로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그게 경제 손실이고 식상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현장에 와서 아까 좋은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원하든 틀리하든 해주셔야죠. 그 앞에 사는 주민인데 예. 시에서도 그 앞에
숯가꾸기 사고하고 몇 억을 갖다 이렇게 산 깎고선 뭐 엄나무 헛개나 뭐 어떤 고사리 다 심었는데 통로가 길을 거기서 딱 끊기는 거예요. 뭐 동부하고 포수하고 공사 지점에서 그 노인네들이 끊고서 한 몇 킬로를 돌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다시 돌아서 또 나와야 되고. 근데 그 길을 박스만 해갖고 통로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준다 했는데 없어졌다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시켜요. 철도 시설하는 데다가. 불편할수록 하여튼 최대한 컨트롤을 해가지고 공성은 안 돼요. 해야지.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농사꾼 원래 저기가 서로 성향이 가겠더라고요. 원래 공직에 있는 분들은 검토하면 된 거예요. 검토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근데 자꾸 이해를 해주실 게 대형 차량은 절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수렵하고 뭐 농산물 싣고 운반하는 차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3m 정도 내공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건강위원회로 지금은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데 밑에 확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아. 쫄따구한테 해봤자. 통해지가 않아, 통해지가. 차가 조금 정체되는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이 방법이 없고, 근데 문제는 쫙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박는 사고라는 거는 이런 철저하게 이건 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 지역 주민들의 그 오이 팔고 다니고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싱싱한 야채를 시장에 빨리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 뭐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파란 길을 달아가든가 새말기를 달아가지고 딱 가면은 통제하는 분이 그 차는 무슨 본인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어떤 묘안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하더라고요.